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김효진이 결승에서 이란 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어제 남자 58kg급 박태준에 이어 이번 대회 태권도에서 나온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작년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될 경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서해 썰물 때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맨몸 수영을 해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로 8만 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부산의 수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겨 이 주민들이 냉방을 못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토론 주관사인 ABC 뉴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토론 참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태권도 국가대표 김효진이 여자 57kg급에서 16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효진은 오늘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태권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이란의 나이드 키아니 찬데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태권도가 여자 57kg급에서 메달을 딴 건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임수정 이후 16년 만입니다. 한국 태권도는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치며 종주국 체면을 구겼지만 어제 남자 58kg급 박태준에 이어 김유진까지 금메달을 따내면서 파리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못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해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기순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이른 아침에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주민은 서해로 이어지는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수영을 하며 교동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당초 계획보다 4배가 많은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후보지 발표 때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축 매입을 향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진행하되 이 가운데 5만 호는 최소 6년 후 분양도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로 결제 대행사 즉 피지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간 가운데 허위 접수 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주요 피지 업체 A사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받은
환불 요청 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지원 사태와 무관했습니다. A사 측은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 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지사들에서도 24년 이전 결제권을 취소 요청하거나 이미 환불을 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는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연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전기 설비 고장으로 225세대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문제를 찾지 못해서 오늘 오전까지는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설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야 복구가 마무리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토론 주관사인 ABC 뉴스는 현지 시간 8일 소셜 네트워크 X에 토론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ABC 방송의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금메달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태준의 금메달에 이어 여자 57kg급에 출전한 태권도 김유진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태권도가 이 체급에서 메달을 딴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차정윤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줬죠? 네, 그렇습니다. 결승까지 정말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권도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김유진의 결승 상대는 이란의 키아니 찬데였습니다. 이 선수 세계 랭킹 2위입니다. 김유진은 라운드 점수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종목 메달 획득 자체가 한국 태권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 57kg급에서 메달을 딴 것 자체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김유진의 큰 고비는 중국 러충스의 4강전이었는데 2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러충스는 두 차례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모두 우승한 세계 최강자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어렵게 진출해서 금메달이 더 값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유진은 세계 랭킹 24위입니다. 그만큼 메달 확보에 대한 기대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같은 대표팀 박태준과 서건우, 이다비는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서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지만 이들과 달리 김유진은 대한태권도협회 내부 선발전과 대륙별 선발전 등을 추가로 거쳐야 했습니다. 스스로 파리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번 파리 대회에서 태권도 종주국다운 결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2개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제 태권도 남자 58kg급 박태준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12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유진이 추가로 금메달을 획득한 건데요. 오늘 충격하는 선수 바로 서건우입니다. 남자 80kg급인데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시드니 때부터 우리 선수가 단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다비는 여자 67kg 초과급에 출전해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이 체급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랭킹 1위 프랑스의 로랭을 결승전까지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번 대회 대진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데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까지 확실히 되찾아올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윤입니다. 12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무대에 오른 여자 탁구 대표팀이 결국 만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효빈과 이은혜, 전지희로 이뤄진 여자 탁구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이 중국의 매치 점수 0대3으로 졌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복식조이자 여자 복식 세계 2위인 신유빈 전지희조가 첫 경기에서 세계 1위인 천멍 왕만이에게 1대3으로 패를 한 뒤 이은혜와 전지희가 단식에서 잇따라 패해 결국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은 내일 오후 5시 독일, 일본 경기의 패자와 동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에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함께 심사한 끝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 명단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5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활동엔 마찬가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정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여 복역하던 중 지난해 가석방돼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4월에 시행된 제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 검찰청에 흑색 선전과 금품 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선거 사건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선거 사건 협력 절차를 활용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처리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물이 빠진 틈을 타서 걸어서 또 수영으로 건넜는데 북한 주민이 서해 쪽으로 귀순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북한 주민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일부 구간을 걸어오다가 물이 찬 부분은 맨몸으로 수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시 장비에 2개의 점이 포착됐다가 1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몇 시간 동안 추적하다가 이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교동도는 북한과 직선 거리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2012년 이후 4년 연속 교동도로 귀순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서해로 귀순해온 것은 지난해 5월 가족 9명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귀순에 따른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탈북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귀순이 이루어져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서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소장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경찰관이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가해자 B씨가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는데도 경찰은 B씨의 신병 확보나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수사관이 B씨 조사 도중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 신고 사실을 노출해 피해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살인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에서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시멘트 수송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젓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고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7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 경기 시흥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 30대 베트남인 7명이 구속되고 1명이 입건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75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도박 방송을 하고 자신들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3,8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강요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3년 새 3.6배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8월 한 달 동안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천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푹푹 찌는 열대야의 가뜩이나 잠 못 드는 요즘이죠. 그런데 곳곳에서 전기까지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무더위와 싸우며 뜬 눈으로 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고 주민들은 밖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저녁 8시쯤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황스럽고 이제 뭐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이제 카페 있는 데 가서 잘 쉬면서 이제 전기도 필요하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아파트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맨몸으로 더위와 싸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연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날도 더운데 밤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원인을 묻기 위해 바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31층 사는데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냉장고는 이미 아예 엉망됐을 거고 밖에 너무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이런데. 아파트 전기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아파트 측이 오늘 오전에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 불편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기습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밤더위가 심한 것 같은데요. 열대야가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로 1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사이 열대야 연속일수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씨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더위 속 소나기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불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열기와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말복과 광복절이 들어있는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법안에 명시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법안보다 수위가 높아진 건데 국민의힘은 허접스러운 특검법이 탄생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달 두 차례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예고대로 수사 범위에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로비 대상엔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습니다.
앞선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눈 거라면 이번엔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여지를 둔 겁니다. 여기에 특별검사 추천권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갖는 안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나 최근 협치를 이야기하며 휴전 협상을 시사한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술자리 방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수사 대상으로까지 명시한 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만큼 한동훈 대표의 제3자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과 특검을 탄핵 공작으로 규정한 여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을 제20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회는 박정훈 대령은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 권력의 외압에 맞섬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돼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종철 인권상은 지난 2003년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그리고 권순범 KBS 이사와 권태선 박문진 이사 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4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원이 박문진 이사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6일까지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폭은 2주 연속으로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0.26%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0.02% 떨어지며 약세가 지속됐고 미분양이 많은 대구와 대전 등의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수도권 강세, 지방 약세 현상이 뚜렷했는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 0.17% 올라 64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0.01% 내리면서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건데요.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사업의 최대 난제인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동시에 수립,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현행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되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4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확대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다소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예상 후보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문제도 대책에 넣어서 다음 달 초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YTN에 출연해 정책 당국자들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충전 시설과 전기차 안전 문제, 소방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와 산업부, 소방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가진 뒤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서 확보한 배터리팩을 정밀 감정해서 결함 여부 등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칸 덮개를 걷어내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짝과 바퀴, 유리창 가릴 것 없이 가공할 화염에 모조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참한 고철로 눌어붙은 실내는 겨우 좌석 위치가 어디였는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국내 최대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낸 벤츠 잔해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제조사인 벤츠 관계자 등 20여 명이 2차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요원들은 정비소로 차량을 옮겨 배터리팩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분리하고 화재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가 납품해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NVM 배터리의 결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과수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 훼손이 심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열로 인해서 많이 녹아내린 이런 부분들인데 부분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원인을 밝히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방당국은 아파트 방제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며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엔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재민 600여 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던 인천 청라동 아파트 단지에 벤츠 대리점에서 차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전단지가 붙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손 차량 지원과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전단에는 벤츠 신차를 사면 2% 할인을 해준다거나 전손 차량 처분과 취득세를 환급하는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YTN에 현재 아파트 주민들 모두는 벤츠의 벤자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도 이 전단지를 보며 다들 허망한 표정으로 허탈한 웃음만 터뜨렸다며 프로모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이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원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제 대행사, 즉 피지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갔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피지사의 경우 허위 환불 요청이 많게는 14%에 달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환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보상일 될 거다 계속 매체에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 여행 상품이나 이런 티켓 관련된 상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정부 압박에 환불 절차에 들어간 피지사들은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티몬과 위메프에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중복 환불이나 허위 접수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피지업체 환불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허위 환불 접수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업체 A사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환불 요청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 지원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4년 이전 결제건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미 환불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지사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 검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존에 제공한 배송 증빙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환불 요청들 때문에 피지사들이 취소 제외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정부는 일반 상품에 한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을 마친다는 방침인데 이 틈을 노린 허위 환불 요청이 피해 복구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엽니다. 이르면 10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폭염과 중동 사태로 심상치 않은 물가 안정의 고삐를 다잡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피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저리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쯤부터 이루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까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 조정 접수를 받습니다. 어제까지 6천 건 넘는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팁스 20개사를 오늘 최종 선정합니다.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하고 현지 네트워크 연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면서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 부족으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이용 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7월 넷째 주에는 465명 발생해 최근 4주 동안 5.1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넷째 주에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는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투약해야 하는데 문제는 최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제를 취급하던 곳에 연락해봐도 없다고 하고 환자들이 치료제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이후 닷새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고령층 환자들이 복용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까지 나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재유행이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치료제 품귀 사태는 병원이라고 나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발생하면 바로 약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약국에 약이 어디 남아 있는지를 수배를 해갖고 그리 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사용량을 최근 4만 2천 명분 이상으로 늘렸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해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치료제 재고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됐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전공의 가운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인턴과 레지던트 2에서 4년 차는 16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전국수련병원은 앞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전체 모집 인원 7천여 명의 1.4%인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데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를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중증 희귀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기관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하게 추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구조전환으로 환자 중증도가 상승하면 이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 업무가 증가해 인력 충원이나 재배치가 필요하며 일반 병상 인력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수를 감축하고 중증질환 비율을 상향하라고 강제하는 대신 의료 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공연을 노린 테러 계획이 적발됐습니다. 용의자는 인터넷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에 충성을 맹세한 10대인데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며 자살 테러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유럽을 순회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공연이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공연에 매일 6만 5천 명, 공연장 바깥에도 팬 3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공연 관람객들을 겨냥한 테러를 꾸민 혐의로 19세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이 소년은 공연장 앞에서 흉기나 폭발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hemische Substanzen sichergestellt, Flüssigkeiten, Sprengvorrichtungen und technische Einrichtungen festgestellt.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 수염도 탈레반 스타일로 길렀는데 인터넷에 IS에 대한 충성 맹세를 올리고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고 하는 등 극단주의에 세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범으로 검거된 17세 소년의 집에서도 IS와 알카에다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Weil der Islamische Staat, Al-Qaida wieder zurück sind, wir im Internet umfangreiche Propaganda finden, die vorwiegend von jungen Personen in Österreich konsumiert werden und die, wie man anhand dieses aktuellen Falles sieht, auch zur umfassenden Radikalisierung führen.
지난해 10월 이후 벌어진 IS 관련 테러 27건의 범인 58명 가운데 38명이 10대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연장은 테러범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취소가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스위프트의 다음 공연이 열리는 영국 런던시는 만반의 대비를 다짐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와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피살에 대한 이스라엘 보복과 관련해 이란보다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란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며칠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헤즈볼라가 이란의 사전 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헤즈볼라 사이에 공격 관련 구체적인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의 암살과 상관없이 최고위급 지휘관 슈크르의 죽음을 부른 베이루트 공습의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وحدنا أو مع المحور لأن هاي فرضيات موجودة يمكن أن نوكلنا سوا بوقت واحد. 이스라엘도 이미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נסראללה עלול לגרור את לבנון לשלם מחירים כבדים ביותר. כבדים ביותר. הם לא מתארים לעצמם מה יכול לקרות. 미국은 적극적인 외교전과 군사력 과시를 병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경하던 이란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핵합의 복원과 제재 해제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선다면 이란이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폐지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We're involved in some pretty intense diplomacy here across the region, and it's not just us. Many of our allies and partners are likewise involved. Let's see where that takes us. 이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히사스 원칙에 따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방식을 피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기습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깊이 사과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지금은 승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토론 주간사인 ABC 뉴스는 현지 시간 8일 소셜 네트워크 X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ABC 방송의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ABC 뉴스의 9월 10일 토론 제안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4일 폭스뉴스, 9월 25일 NBC 뉴스 주간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폭스뉴스 주간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NBC 뉴스 토론은 아직 공식 참여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과거 이라크 파병을 피하고자 주 방위군에서 제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7일 유세 도중 월즈 주지사가 지난 2005년 주 방위군에서 제대하면서 그의 부대는 그가 빠진 채 이라크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월즈 주지사가 24년 동안 몸담았던 주 방위군 포병대는 그의 전역 직후인 2005년 7월 이라크 파병을 위한 동원 대기 통지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이라크로 파병됐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그동안 이라크 파병과 관계없이 하원 의원 출마를 위해 제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7,000건 감소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밝혔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주간 기준 187만 5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6천 건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21일에서 27일 주간의 187만 8천 건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어제 오후 4시 43분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 미야자키현과 구치현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1m 정도로 추정된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높은 지역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동물 그림 연장 4번째 작품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도난당했습니다. 뱅크시는 현지 시간 8일 런던 남부 패컴에 있는 단층 건물 옥상의 위성 안테나에 하늘을 향해 우는 늑대를 그린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사다리를 가져온 남성 4명이 옥상에서 그림이 그려진 안테나를 떼어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는 이들이 그림을 가져가는데 9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 붕괴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각종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LH 전현직 직원들끼리 특혜와 금품을 주고받는 등 전관유착 관행도 심각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상판이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상판을 지탱하던 철근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해 4월 LH가 설계를 맡았으나 필수 자재인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저희도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정말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발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이런 부실 공사의 이면에는 LH의 관리 감독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상판의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무게를 받치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서 정확한 시공 방법을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필수 자재인 전단 보강근이 도면에서 빠지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10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가운데 20%인 23곳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 용역을 규정과 달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미승인 하도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른바 전관유착도 심각했습니다. 전 LH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에는 설계상 오류를 확인했어도 벌점을 매기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져도 우수 통지서를 발급해주는 등 일처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관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2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3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LH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문책 등을 요구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예고해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던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특수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차를 따돌리며 빠르게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피해가며 쏜살같이 달립니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아찔한 질주는 인도는 물론 지구대 앞이나 심지어 마트에서도 이어집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폭주와 고개운전을 벌이는 모습.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연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따폭연은 지난 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벌이겠다며 집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서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보도로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용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승차 인원 초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 단속에 따폭였는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력도 낭비됐습니다. 경찰은 폭주 예고지 나흘 만에 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또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SNS에 글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0일에도 폭주 모임을 예고했던 A군은 경찰에 적발되자 SNS에 올렸던 폭주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벌을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지만 시민 불안을 유발하고 폭주 예고로 대규모 경찰력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76% 뛴 39,446.4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3% 급등한 5,319.31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2.87% 뛴 16,660.02의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6%나 폭등하며 주가 폭락 공포심을 털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6.13%, 메타플랫폼스가 4.24%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7,000건 감소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밝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96달러 오른 배럴당 76.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도 0.83달러 오른 배럴당 79.1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우려 완화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WTI 가격은 지난 4흘간 4.46%나 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